9번째, 이자의 이자가 기적을 부른다. 돈은 자본의 법칙을 알고 지키는 사람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조지 S. 클랜슨의 바빌로니아의 최고 갑부에서. 갖고 있는 돈을 불리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돈 불리는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갖고 있는 돈도 잃어버리게 된다. 문제는 간단하다. 이자의 이자가 만들어내는 기적을 한편 살펴보자. 만약 당신이 이자의 이자가 갖는 위력을 알고 난 뒤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 증식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가난은 미덕이 아니라 무시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돈이 얼마나 무섭게 불어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해라. 저축 통장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첫 달에 100만 원을 넣어라. 두 번째 달에는 액수를 2배로 늘려 200만 원을 저축해라. 이와 동시에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 시작해라. 이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당신이 저축해야 하는 액수가 어느 수준에 되려면 14개월이 필요하다. 이 기간을 잘 이용하여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내라. 16번째 달에 당신은 327만 6,800원, 17번째 달에는 655만 3,600원, 18번째 달에는 1,310만 7,200원을 저축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자신의 창의력과 노력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한다. 쉽진 않겠지만 해볼 만한 일이다. 1년 반 만에 당신은 이 계획이 아니었으면 없었을 돈이 2,621만 4,300원이나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모은 돈 중에서 600만 원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써라.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투자를 해라. 20년이 지나면 12% 이자로 계산해서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생긴다. 파워팁. 저축 통장을 하나 만들고 18개월 동안 돈을 붓되 저축액을 매달 2배로 늘려라.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18개월은 새로운 벌이를 찾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자신의 돈 버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자신감이 생긴다. 곧 다가올 새로운 도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수입원에만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 이 돈을 투자하여 번듯한 재산을 쌓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수익을 결정하는 요소들. 복리를 통한 자본 증식에는 시간, 이자율, 투자액, 이 세 가지 요소만이 중요하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살펴보자. 일단 12%와 20%와 같은 높은 이자율에서 출발하도록 하겠다. 10장과 11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 정도의 이자율은 충분히 가능하다. 주식은 독일에서 1948년 이래로 연평균 12%의 수익률을 보여왔다. 좋은 펀드들 중에는 이를 상회하는 것들도 많다. 연 12% 혹은 20%는 절대 드문 경우가 아니다. 시간.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왜 그런지 여기 한 예가 있다. 당신이 매달 20만 원의 돈을 30세부터 저축하기 시작한다고 하자. 이 돈의 12%의 이자가 붙으면 65세가 되었을 때 당신은 10억 4,957만 원을 갖게 된다. 이것은 당신이 돈에 35년이라는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액수다. 반면 당신이 45세에 처음 시작하면 남는 시간은 20년이 된다. 같은 이자율을 기준으로 똑같은 10억 5천만 원을 65세에 손에 쥐려면 저축액을 무려 6배, 즉 12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 55세에 시작한다면 남은 시간은 10년밖에 없다. 그러면 당신은 10억 5천만 원을 벌기 위해 매달 500만 원의 돈을 부어야 한다. 그러니까 10억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당신은 35년 동안 매달 20만 원 또는 20년 동안 매달 120만 원 또는 1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을 부어야 한다. 그러므로 꼭 명심해라. 일찍 시작할수록 당신이 할 일이 더 수월해진다.
바로 그래서 자녀를 위한 저축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저축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5만원씩 저축하면 이자율 12%를 기준으로 아이가 35살이 되었을 때 2억 6,239만원이 모인다. 이자율. 시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자율이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시간은 돈을 가져다 준다고 바꿀 수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하는 높은 이자율을 당신에게 소개하겠다. 독일에서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만이 20%가 넘는 투자 수익을 내고 있다. 미국 가정주부들이 독일의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면 코웃음 칠 것이다. 4, 5, 6, 7% 정도로는 미국에서 동정이나 사기에 딱 좋다. 세상에 독일 사람들보다 더 절약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리고 그보다 더 미련하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없다. 는 명성이 괜한 것이 아니다. 이제 다음 수치를 보면 높은 이자가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7, 12, 15, 21%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당신이 35년 동안 매달 5만원을 붓는다고 할 때 이자율에 따른 수익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 7%, 8,336만원, 12%, 2억 6,239만원, 15%, 5억 3,912만원, 21%, 23억 3,580만원. 예를 들어 당신이 3배의 이자를 받을 때 들어오는 돈은 3배가 아니다. 당신이 실제로 받게 되는 돈은 거의 30배나 된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당신이 100만원을 투자했을 때 7, 12, 15, 20%의 이자율에 따라 당신이 30년 뒤에 받게 되는 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7%, 761만원, 12%, 2,996만원, 15%, 6,621만원, 20%, 2억 3,737만원. 잘 생각해보자. 100만원을 30년 동안이나 묵혀 761만원을 만들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까놓고 해서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탕진해버리고 말겠다. 하지만 만약 그 돈이 30배, 이자율 12%, 심지어 237배, 이자율 20%로 늘어난다면 이거야 정말로 숨막히는 일이 아닌가? 당신의 할머니가 50년 전 당신을 위해 100만원을 투자했고 실제로 그것이 평균 20%의 이자를 유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100만원은 지금 90억 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 손에 90억 원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 할머니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제때 손을 써 미래의 손자한테 그런 책임 추궁은 당하지 말아라. 다음 페이지의 도표를 보면서 당신의 돈이 어떻게 불어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복리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매번 도표를 그려가며 계산하는 피곤함을 덜기 위해 간단한 복리 계산법을 소개한다. 72를 이자율로 나누면 당신의 투자액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횟수가 나온다. 72 나누기 이자율은 자본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횟수. 매년 12%의 이자가 붙을 때 몇 년이 지나야 1,000만원이 2배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72 나누기 12는 6년. 그러므로 12%의 이자가 붙을 경우 당신이 투자한 돈은 6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 하지만 5%의 이자가 붙으면 14년이 걸린다. 72 나누기 5는 14년. 어째서 5%의 이자로는 게임이 안 되는지 이제 알았을 것이다. 돈이 2배가 되는데 14년이 걸리고 돈이 다시 2배로 되는데 또 14년이 걸리니 말이다. 30년이 지나봐야 원금 1,000만원은 겨우 4,500만원이 될 뿐이다. 반면 12%의 이자로 원금이 6년마다 2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12년 뒤에 이미 2배로 늘어난 돈이 다시 2배로 늘어난다. 그리하여 30년이 지나면 원금 1,000만원은 대략 3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20%의 이자가 붙으면 24억 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자율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당신은 10장과 11장을 잘 읽고 어떻게 그런 이자율을 잡아낼 수 있는지 배워야 한다.